2022년 2월 2일 수요일이고, 앞서서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안 하던 얘기를 뭐 혼자서 주저주저 했었는데, 어, 한동안 살이 좀 쪄가지고, 지금은 좀 살이 많이 빠져 보이는데, 그 아들이랑 스키장 갔다 오고 난 뒤에, 갑자기 체중이 좀 불었어요. 그 전에 자가격리 일주일 동안, 물론 이제 3차를 맞아가지고, 그 수동 감시자기 때문에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제 스스로가 좀 사람들 만나기를 좀 회피하고 매일 저녁에 혼술을 하면서 있었더니 갑자기 체중이 확 불었더라고. 그래서 체중이 불면은 몸이 자꾸 무거워지며 아파서 체중계를 집에 사다 놓고 하루에도 한 수십 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3kg 정도 딱 찐 거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 산을 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금년산, 황년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알 텐데, 원래 그 지명이 원래 금년산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일본 지배를 받을 때 이 황자를 써서 황년산이라고 그랬대요. 그게 이제 일본 천황 뭐 이때 쓰는 황자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이게 일본 잔재라 그래서 이름 되찾기 운동을 해서 다시 금년산으로 했는데, 문제가 워낙 오랜 세월 동안 황년산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년산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하철에도 황년산, 금년산역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택시기사님들도 누가 지금 가끔 금년산 쪽으로 하면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명은 이제 금년산으로 지명한 아직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산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은, 여기가 수영구거든요. 남구, 수영구, 그 다음에 연제구까지 아마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커요. 그리고 구 세 개가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 황년산, 금년산 봉수대가 우리는 부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으로 들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전쟁 나면 봉화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봉수대가 거기 있어요. 매일매일 이제 산을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가는데, 항상 느끼는 거는 산은 참 많은 깨달음을 준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못 들었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도 쉬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막 현기증도 나고 막 오바이트도 날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한 2회차, 3회차까지 갈 때까지도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덧 그 한계점을 넘어서니까는 어느 정도 주위도 돌아보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길이 상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는 너무 좋은 게, 남천동에서 올라가는 황년산은 광안대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되게 많이 와요. 관광지로. 그리고 밤에 특히 야경을 다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외지 사람들이 밤에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산인데, 제가도 요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이 산이, 전화가 왔네. 설날 지났다고 친구들도 이제 한 명 한 명 전화를 오기 시작하네. 그래, 황년산 올라가면서 제가 며칠 올라갔지? 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그러면은, 산이 주는 깨달음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냥 올라갈 때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올라가다가, 이제는 뭐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또 정리하면서 올라갔었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산을 올라가다 보면 그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갈림길이. 근데 이쪽 길은 내가 아는 길이고 이쪽 길은 모르는 길이면은 괜히 이 길을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요번에 제가 산을 올라갈 때는 정말 제 스케줄을 다 비워놓고 좀 편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일로도 한번 가보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해서 저쪽으로도 가보고, 일로 갔다 일로도 가볼까 해서 참 여러 다양한 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알던 이 산이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금년산이 4, 5월 되면요, 벚꽃길이 쫙 나 있어서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군락이라 그래서 왜 이렇게 모여 있는 곳 있잖아요. 이렇게 벚꽃나무가 한 100그루 정도가 모여 있는 곳을 제가 봤어요. 그쪽도 사람이 이렇게 가는 길이더라고요. 저는 이 산에
그렇게 많은 벚꽃나무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야, 여기는 만약에 4월달, 5월달 오면은 정말 장관이겠다. 그냥 그 위치 전체를 벚꽃으로 이렇게 돔을 형성할 정도로 그런 진귀한 곳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어, 이쁜 곳을 발견했었어요. 이쪽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4, 5월달에 꼭 여기 한번 가봐야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올라가는 길도 벚꽃을 쫙 심어놨기 때문에 되게 이쁜 곳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편백숲인가 뭐 산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 돌아보면서 되게 좀 즐거웠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힘들었다가 이제는 다양한 길을 가면서 새롭기도 했고, 뭐 힘들지도 힘들 산책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한번 어떤 깨달음을 받았냐 그러면, 한날은요 걸어 올라가는데 옆에 보니까 사람이 갔던 흔적이 있어요. 길이 있더라고. 근데 전혀 모르는 길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길이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일로 올래? 일로 한번 가볼래? 뭐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볼까? 물론 이제 두려움도 있었죠. 모르니까 어디로 나올지도 모르고 뭐 위험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 길로 갔어요. 갔는데 새로운 벚꽃길이 쫙 나 있더라고요. 와, 이런 길이 있었구나.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내가 학생 때 또는 학생들이 자기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이 길일까 이 길일까 선택할 때 이쪽 길로도 가야 되고 저쪽 길로도 가보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 부모가 원하는 길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고 저거 또 자기가 뜻하지 않는 길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는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길로도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후회나 그 선택에 대한 후회나 미련은 아마 후회나 미련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가령 저도요,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에서 살아라고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뭐 자기 손녀를 소개시켜 주겠다 하신 분도 계셨고, 뭐 하여튼 여러 어떤 유혹들도 많았고 잡는 분도 많았는데, 결국 결정은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을 때 제 주위에 있는 분은 다 교사가 됐거든요. 그때도 저는 포기하고 캐나다를 가버렸어요. 유학을 가버렸는데, 그때 제 인생의 선택에서 되게 큰 갈림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쪽 길로 가면 교사잖아요. 그리고 뭐 이쪽 길에서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때 제한테 제 스스로에게 어떤 다짐했냐 그러면, 네가 만약 이쪽 길로 가더라도, 그리고 이쪽 길로 간 것이 이쪽 길로 간 것보다 더 좋은 길이, 더 영광된 길이 아니라도 절대 너의 결정과 너의 선택에 후회는 남기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갔거든요. 주위에서 제 꿈이 교수였는데, 항상 얘기하자면 제 능력이 안 돼서 교수가 못 된 거예요. 근데 뭐 주위에서도 계속 교수 뭐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어, 물론 그 꿈을 쫓아가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선택과 내 결정이 후회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정할 때 스스로에게 벌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잘못되더라도, 더 영광되지 못하더라도, 더 나빠지더라도 지금 네가 선택한 이 선택과 결정에 후회는 남기지 말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뭐 주위에서는 뭐 정말 아까운 사람이다, 뭐 그냥 이렇게 프리랜서로 있기는 가까운 사람이면 꼭 교직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 장서 초등학교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막 대학 등록금 없냐 이러면서 등록금도 주실 정도로 잡으셨어요. 계속 학교에 있으라고. 당신 같은 사람 꼭 학교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교장 선생님한테 너무 마음은 감없지만 저는 캐나다를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캐나다에 있을 때도 여기서 우리
내가 모든 걸 다 갖춰. 뭐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잡았던 것도 기억나고, 팀홀튼스라고 커피숍에 그 샘 회장님도 저보고 왜 한국 돌아가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해서 돌아왔고, 그 결정에 있어서 후회는 남기지 말자라고 해서 왔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돌아보면 아쉽기도 하죠. 만약 그랬더라면 내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했는데 후회는 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약속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산의 갈림길에 올라섰을 때는 우리 아이들을 또 내가 내 인생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오고, 떠밀려서 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길 저 길 누가 가라는 길을 가지 않는 이상, 아니 혹시라도 그래 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 후회는 남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결정에 있어서. 다만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은 내 선택과 나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나를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응원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길이 결로 어떤 길일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거 하나랑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을 올라가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는 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칠 대로, 벌써 2시간 동안 걸어 올라왔는데 지칠 대로 지쳤는데, 뒤에 돌아보니까는 한숨밖에 안 나고, 그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때 모자를 꺼냈거든요. 창이 있는 모자를 꺼내 썼어요. 쓰고 난 뒤에 위가 안 보이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앞에 있는 계단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계속 끊임없이 하나씩 꾸준하게 밟고 올라가다 보니까는 한 2, 30분 지났나? 좀 많이 왔겠는데 라고 해서 고개를 드니까는 바로 정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아, 걸어왔던 길은 과거가 되고, 앞에 보이는 건 미래가 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현재가 된다 그러면, 계속 고개를 들여서 언젠가 도달해야 될 미래를 보면,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면 내가 계속 지치구나. 그렇다고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다시 내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그때 내가 모자를 써서 내 앞에 있는 것만 봤을 때 현재라고 생각하면, 현재에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서 내가 열심히 꾸준히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도달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한 걸음 물론 힘들죠. 근데 위를 안 쳐다보고 앞에 창이 있으니까는 한 2계단, 3계단 정도까지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올라가고 한 30분 정도 올라가니까 꼭대기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니까는 힘든 게 덜 힘들더라고요. 창이 없다 그러면 한번 쳐다보고, 언제 도착하지, 언제 가지, 힘들어 죽겠는지 하면서 계속 그렇게 올라갔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구나, 앞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차근차근 밟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겠구나, 한 번에 점프해서 뛰어가는 그런 길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것도 들었고, 산이 주는 산을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는 누구랑 같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 거북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 제 보험 담당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별명이 거북이래요. 좀 행동이나 뭐 어떤 부분들 좀 좀 느릿한 것보다 좀 천천히 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지 주위 분들이 그렇게 지어줬다 그러던데, 아마 회사에서 산을 갔던 것 같아. 등산을 갔었는데, 그분이 그 이후로는 절대 산을 안 가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등산은 자연 경관도 둘러보고 소리도 듣고 그리고 냄새도 맡고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싶었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 빨리 안 온다고 밀고 소리치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 체력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숨이 턱턱 막히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 올라가니까는 죽을 뻔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이 어떤 건 줄 알아요. 저도 산을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어, 그분의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산을 오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만약에 부부 사이라 그러면, 만약에 연인 사이라 그러면, 만약에 학생과 부모 사이라면, 자녀와 부모 사이라면, 만약에 교사와 학생 사이라면, 산을 오르는 거는 목표고, 같이 올라가는데, 내가 내 한 대 안 맞다 그래서 내 걸음이 못 맞춘다 그래서 내가 소리치고 당기고 또 빨리 안 간다고 뒤에서 밀어버리고 뭐라 하고, 그렇게 해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과연 같이 올라간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학생들을, 부모가 아이를 지도할, 아이에게 어떤 공부해라 하는 거는 내가 그 산을 올라가 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산을 올라가 봤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피치를 올려야 돼. 더 빨리 올라가야 돼. 여기서 더 스피드 내야 돼. 그리고 남들도 더 빨리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서 아이를 당기고 밀고 소리치고 푸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아이가 가지는 행복감과 그 부모가 가지는 행복감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정상이랑 힘들어하는 아이 옆에서 기다려주고, 목말라하는 아이 옆에서 물을 주고, 그리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발걸음을 맞춰서 같이 손잡고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정상에 도달했을 때랑, 그 행복 지수나 만족도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 그러면 내 걸음이 아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 걸음은 나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물론 내가 이 길을 가봤고 일로 가면 무엇이 나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아이에게 계속 일로 가라고 갖다 밀고 일로 가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데, 아이가 일로 가길 원한다 그러면 그래, 믿어주고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떨까. 그 길이 실패가 되더라도, 실패도 사실은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갈 때 혼자서 올라가면서 좋은 부모, 좋은 교사, 좋은 선생님, 좋은 뭐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저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참 산이 주는 깨우침이 참 크다 그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동인이 된 것 같아. 또 하나는 오늘이었어요. 오늘 막 갔어요. 그냥 길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다 가봤어요. 그러다 길을 잊어버렸네. 산에서 가다 보니 철조망이 나와서 놀랬고, 또 가다가 길이 끊어져서 한번 돌아 나오고, 그런 적이 잘 없었는데 좀 무모한 도전? 입산 통제라고 했는데 제가 글로 한번 가보니까는 전선주가 있어갖고 뭐 길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안 다녀가지고 다시 돌아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 산 저 산 막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는데 제가 길을 잃었잖아요. 길을 잃어가지고 저희 집이 이쪽인데 제가 지금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찾고 있을 때 제 눈에 띄었던 게 이정표였거든요. 이정표가 딱 서 있으면 이쪽으로는 연제고, 이쪽으로는 뭐 남천동, 이쪽으로 가면 뭐 동천고등학교 뒤에, 이쪽으로 가면은 바람고개, 뭐 송전탑, 이렇게 방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걸 보니까는 내가 일로 가야 되겠다 예측도 할 수 있어서 계속 그 길을 따라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나의 존재가 이정표여야 된다는 생각. 부모는 자녀에게 이정표가 돼야 되고,
교사는 학생에게 이정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을 보여주고 그 갈래의 길을 선택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고마웠던 게 그 이정표 세운 사람은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이 길도 가보, 저것도 다 가보셨으니까는 이 길로 가면은 정상으로 가는 길, 일로 가면은 동천고등학교 뒤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뭐 연제구 쪽으로, 문현동 쪽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징검다리 생각이 또 들었어요. 옛날에 한번 징검다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계곡을 건널 때 다리가 없는 사람은 계곡을 건널 때 길이 없을 때 사람은 돌을 놓잖아요. 밟고 건너갈 수 있는. 근데 그 작업이 쉽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돌다리를 잘 지나면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발에 물을 묻히지 않지만은 그 징검다리를 놔야 될 사람은 반드시 발에 물을 묻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 건너가는 게 징검다리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정표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여기 다 가보고 길을 제시해줬고 나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집에까지 잘 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사란 뭘까? 좋은 부모님이란 뭘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이정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길로 가면 어디고 저 길로 가면 어디고 이 길로 가면 어딘데, 여기 이 여러 갈래 길에서 선택은 네가 해야 된다고. 다만 네가 하는 선택에 있어서 후회는 남기지 말고, 그리고 네가 한 결정에 너 스스로 믿고 달려가라고. 난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그게 이제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모르겠어요. 산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참 많은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 많은 깨달음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산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산을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정상에서 보는, 낮에 보는, 밤에도 사실 올라가고 싶은데, 다음에 지금 추워서 좀 그렇고, 비 오는 날 한번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해서 지금 장화도 사놨고, 우비도 사놨고, 다음에 비 오는 날 꼭 한번 우산 없이 산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좀 설레요, 사실은. 물론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산을 오르는 게 힘들지 않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자꾸 있다 보니까는 산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산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생각들을 한번 쭉 풀어놔 봤는데, 정확한 거는 아직도 내가 어떻게 3월달에 곧 이제 개강도 하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학생들도 예비 교사들이라서 이 학생들에게 좀 예비 교육자로서의 어떤 마음 자세들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좀 많이 깨우침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새해에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느꼈던 이런 감정들과 생각들이 저한테는 좀 좋은 스타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요즘 너무 한가롭기도 하고. 아이고, 안경 꼈구나. 아이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